대한민국의 울고든 대한민국의 부활을 위하여 산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눈 맞으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가요했고요. 그리고 그 눈 맞아가며 같이 함께 농성하는 국민들도 가요했고요. 그리고 이 내란 시국에 모든 경제가 올수없되어서 고통을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가엾습니다. 우리 가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활짝 웃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다시 올바른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릴레이 발언의 첫 순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중에 6분이 단식을 하셨는데 민영배 의원님께서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렸건만 그냥 하시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당대표께서 강력하게 단식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시 힘내서 싸우려면 단식을 접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늘 5분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하시겠다고 남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의 결기에 소선 의원님들이 1분, 2분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자로는 8일간 단식 투쟁에 온몸이 상처를 입고 멍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이성건 의원님을 첫 번째 릴레이 주자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건! 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당원 동지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곳 광장은 윤석열이 탈옥한 이후에 매일같이 우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윤석열의 사면과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8일째를 맡고 있고 앞서 문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우리 민영배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그리고 김준혁 의원님, 그 다음에 서영석 의원님, 윤준 의원님, 이렇게 서영석 의원님은 철야를 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와서 단식을 8일 동안 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힘들어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오늘 단식을 중단하고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 오늘 병원에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유연한 비상개혁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음에도 불구하고 105일 동안 여전히 그 내란 주범은 한남동 관저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대를 동원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내란을 공모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검찰은 그를 기여하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즉각 파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탄핵심판기일을 지정하라!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파면이 지연될수록 사회적 혼란은 증가되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민생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더 이상 내란 세력과 위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즉각 탄핵심판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쟁취해 갈 것입니다. 함께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 기일을 지정하라! 비참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 예,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요. 걱정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함께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예. 다음 릴레이는요, 우리 당의 새로운 마스코트입니다. 얼마나 시민 깜찍하고 여러분, 귀여운 데다가 오늘도 고생 목소리도 많으셨습니다. 크고요. 윤석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똑똑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야무질 수는 없다. 백승 의원님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백승아. 안녕하세요. 귀엽다고 하셔서 좀 민망합니다. 아이셋 엄마! 교사 출신! 하지만 교사노조 위원장 출신! 맘카페 매니저 출신! 제 출신이 다양하죠? 국회 교육위원회 막내 국회의원 백승아 인사드립니다. 와, 백승아.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출신을 말씀하시길래 비례대표라서 한번 제 출신들을 말해봤습니다.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텄다. 이제 그만 파면하라. 윤석열을 감방으로, 김건희는 옆방으로. 민간국가 전락시킨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벌써 7일째 도보행진하고 계신데 몸 좀 괜찮으세요? 저희 뒤에 민주여성 괜찮으십니까? 네, 함께 걷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윤석열 파면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파면될 거 믿습니까? 네. 아멘. 참고로 전 불자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국가로 지정된 거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안에 우리나라 핵무장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위헌적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 때문에 민간 국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권영세 이 위원장은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당이 여당입니까? 외교 참사까지도 민주당 탓! 이재명 대표 탓! 아니 그럴 거면 정권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테니까 그만 내놓으십시오! 자, 윤 정권 무능하다 했더니 이제는 완전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합니다. 민주당이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뭐든지 다 민주당 탓, 이재명 대표 탓.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몇 번 말했는지 아십니까? 빛나서 네, 잘안 보여요. 갑자기 저 생각이 나요. 20번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당보다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입니다. 뺏어서 하지 마십시오. 12.3 계엄의 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군대가 국회를 유린하고 시민이 장갑차를 막아내던 그 밤 헌법재판관들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꼭 파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윤석열을 봐주고 싶은 판사 입장에서 이 기각 판결문을 쓰려고 해도 도저히 써지지가 않습니다. 드러난 위헌적 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꼭 반드시 파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헌법수 의지 없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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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집권 독재 꿈꿀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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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식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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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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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일으킨 우리 빛의 전사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백승아! 백승아! 있잖아요. 교육위에서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정말 누구를 쥐잡듯이 잡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애들 새 키우는 엄마의 힘이었네요. 네, 우리 백승아 어머님 앞으로 그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요. 다음 릴레이 주자는 우리 교육위의 든든한 대들보입니다. 오랜 시간 당직자를 해서 그런지요. 정말 별명이 있어요. 보살 국회의원. 말을 세게는 안 하는데 정말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정말 아프게 해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다 우리 위원들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우리 당직자 출신 국회의원 정은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은호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일상적인 인사말조차 하기 힘든 하루하루죠. 네. 네, 그래도 힘차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정무국장, 전략기획국장, 당대표 비서지국장 여기만 정을허 민주영상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힘차게 인사를 했지만 어제 우리 신상길 당원 동지께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민주당 당원 동지로서 윤석열 파면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신상길 강호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윤석열을 파면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오늘로 105일째입니다. 국민들께서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저는 힘든데 여러분 안 힘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자죠? 네. 윤석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 내란 세력, 국제단 세력,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 맞죠? 네.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어벤져스 아십니까? 어벤져스의 타노스라고 기억하십니까? 타노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우주 괴물이냐 하면 모든 생명체를 손만 대면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아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타노스입니다. 모든 걸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없애려는 타노스입니다. 한번 윤석열이 없애려고 했다가 한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혹시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네. 독립기념관에 뉴라이트 인사 김영석 여사를 앉혀서 독립기념관에 독립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죠. 반노동인사 김문수를 앉혀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에 안창호라는 반인권인사를 앉혀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를 없애버렸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우주에서 온 악마. 맞아요? 네. 우주에서 온 타노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타노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자! 파면하자! 네, 4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이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고, 다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계엄 불안해서 우리 답장 못 이룹니다. 그렇죠? 네.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다 살 빠질 겁니다. 100%죠. 여기 계시는 민주여성 동지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거든요. 여기 언론 시민들 언제 우리 새우밥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이 돌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줄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말고 또 누구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요구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타노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몇 분 지났죠? 이제 끝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읽으려고 했더니 안 보여요, 이게. 우리 언내수석 부대표께서 무조건 다 읽으라고 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못 읽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여성 시민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습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것이다. 구태타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을 파면하자. 파면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으로. 네, 국회 교육위 보살 국회의원 정으로운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모실 릴레이 주자는요, 그 김문수가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을 중국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김문수가 아닙니다. 우리 순천이 낳은 머리가 이렇게 예쁜, 두상이 이렇게 예쁜, 제일 먼저 삭발을 한 우리 김문수 의원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 김문수. 민주여성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김문수. 네. 소방관 괴롭힌 그 김문수 아닙니다. 친일파 김문수도 아닙니다. 극좌에서 극으로 급 노선 변경한 변절자 김문수는 더더욱 아니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암행어사 김문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박홍규 의원님하고 전진숙 의원님하고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뜻을 모아서 삭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대답 시원찮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교육위는 저희가 평균 깁니다. 우리 간사님 한번 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차근차근 대학생까지 다 다루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키도 눈높이도 맞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삭발하기 전까지 우리 의원실에 전화가 빗발쳐 왔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힘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보좌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살았나 싶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고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과 싸운 저를 극우 세력이 응원하다니, 알고 보니 저는 김문수 장관으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 이름이 억울하게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 장관 김문수를 김문수 성명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그 김문수가 누구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이 일본이었다. 소녀상을 철거하고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 김구 선생 국적은 중국이다. 이런 망언을 냈던 사람입니다. 바로 리친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잘했습니다. 내란숙에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외칠 때는 파면하라, 파면하라, 꼭 파면하라, 꼭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속의 역사의 곡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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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파면하라! 잘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항쟁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친일 역사 왜곡 정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의 고향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했던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포고령을 앞세워 무수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군대가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부역죄를 색출한다며 수사나 재판 없이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손가락질 하나로 제 빨갱이 같아 이렇게 하면 바로 총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 공식 기록으로도 1만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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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하자! 회복하자! 꼭 회복하자!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원 장환봉 기사님이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26일 순천역으로 출근한 장환봉 기관사.
계엄군은 제주 4.3 도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여수 14연대 등 군인들이 통군 열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내란과 포교령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그의 11월 30일 순천역 인근 공동묘지에서 총살했습니다. 함께 희생된 철도원만 66명입니다. 법원은 2020년 장한복님께 무죄를 선고했고 국민권익위는 2022년 장한복님을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70년 동안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반란 빨갱이 딱지를 붙였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반란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아직도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석열 내란 수계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그 변호사 김계리입니다. 김계리는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서 국회 병세는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단원의 대부분이 뉴라이트들이며 25년 4월 초에 임기가 종료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이들의 임기 연장이나 또 다른 뉴라이트들의 신규 임용 알박기를 꼭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해방 이후 친일 독재 후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렸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구호를 또 외쳐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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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 역사 왜곡 잔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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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체하라! 역사 왜곡 여순 사건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당장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구성하라! 구성하라! 꼭 구성하라! 감사합니다. 와! 오늘 김문수 했습니다. 잘했어요. 머리 얼른 쓰세요. 아, 네. 잘했습니다. 예. 김문수! 와. 좋겠어요. 네. 교육위에는요, 괴담이 하나 있어요. 무슨 괴담이냐면, 그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칩니다. 우리 교육위에 아나운서 출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그 누구도 못 찾아내는 AIDT 디지털 교과서의 허점, 법률적 위반 행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온갖 허점을 아주 현미경처럼 찾아내는 그런 의원이 있습니다. 그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칩니다. 우리 교육위의 자랑 고민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끝이 보이질 않는군요.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워 죽겠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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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종자가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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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춥네요 오늘. 예, 코가 찡합니다. 못 참겠죠? 근데요, 그 전에 저희 교육위 자랑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가 그동안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AIDT를 막아내
잡아내고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맞습니까? 김건희 논문 취소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불나게 싸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이놈의 윤석열 김건희 이슈에 가려가지고 뭐 하나 뉴스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불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 문정목 간사님이 계셔서 저희 교육위가 그 어떤 상임위보다 즐겁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즐겁게만 할 수만 없는 상황이 참 슬프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인권 탄압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욕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저들은 에너지가 지치지도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까지 그 혐오의 끝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는 수요 집회에 좀 다녀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 몇 년째 많은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혐오와 증오로 얼룩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공중에 난무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수요 집회 시위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군요. 그 이유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려서, 그리고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모진 말들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인권위를 관리감독, 감시도 하고는 있지만 김용원이라는 인간 하나 처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 그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수많은 의원복의 색깔만큼이나 수많은 이유들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 목소리들을 하나로 다 모아내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우리를 모아놓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투쟁과 싸움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춥고 조금은 어렵지만, 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는 막막함이 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사람 등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즐겁게 싸우자. 네네, 아우 역시 잘하시네요. 등 이렇게 한번 타닥타닥도 해주시면서 즐겁게 한번 싸워서 반드시 윤석열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싸우자. 윤석열을 끌어내자. 꺼내자! 하루도 한 시간도 못 참겠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께 협력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거기 광진구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연설만 들을 게 아니라 떠오르는 라이즈스타,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유명 가수 손명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손명수 전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손명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래로 발언하는 국회의원 손명수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저의 작은 노래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째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게 손이 곱아서 기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째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노래 중에 정말 위로를 받았다고 꼭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한 노래가 있어서 오늘 첫 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반딧불 해보겠습니다. 명가수님, 손병수 명가수님의 노래를 공짜로 듣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가수입니다. 한 가수.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볼때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준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뱃동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저승달 돼버렸지. 두고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밤하늘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늘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준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기쁜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우린 이길 테니까. 시청자입니다. 보이스가 너무 좋죠. 목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손명수님 전직이 뭔지 다 아시죠? 가수 예, 명가수님.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에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죠? 32년 했습니다. 31년 하셨대요. 31년 동안 이 끼를 숨기고 사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음 곡 뭐 불러주실래요? 제가 많은 노래를 주로 이제 싱얼롱 할 수 있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지난 3월 1일 3일절에 우리 이은미님께서 귀한 무대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이 사랑 노래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구나, 힐링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님의 사랑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쉬는 것 같은데.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대 보내고 말린 가을새와 작은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서 작은 베란다 눈물은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을 보겠으니 그때 목숨이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으니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으니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장애하면 그때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으니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으니 우리 이제 다시 사랑으로 세상에 오직 말기 그립던 말로 묻어버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의 양이 보이스가 너무 좋죠. 고음도 더 잘 하려고 냅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손이 시려서 지금 추우니까 기타 치기가 지금 조용히 하시고요. 예, 지금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기 대통령이 보입니다. 진짜 대통령. 이렇게 좋은 가수를 자. 공짜로 써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의원님 그 공무원 하시다가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호흡 잘 갔어요? 네, 잘 안 가시죠?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죠? 네, 자, 선배님 강원동지 여러분 저 선명수를 검색해주세요. 네, 명타스님 정명수. 아 지금 사실 손 왼손이 지금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손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잠시 좀 손을 놓겠습니다. 한 곡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애창했던 노래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노래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안 불렀었어요. 아마 저는 희망합니다. 이게 저의 오늘 밤이 마지막 무대이기를. 그래서 내일은 꼭 탄핵 선물이 지정이 되고 이번 주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들고 있습니다. 추워 죽겠네. 원래 이 원곡은 산울림 노래인데요. 회상이라는 노래 해보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길을 걸었지. 네가 옆에 있다고 이재명이 옆에 있다고.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때 떠나는다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 열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어린 사람처럼 나는 혼자 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흔들리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국민을 사랑하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파. 이미 그때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걸 오히려 나였어. 이재명 대통령.
같이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길게 돌아서 있는 걸 언제 어쩔 순 없었지 미움과 오히려 나였어 미움과 오히려 나였어 미움과 사실은 너였어 예, 마치 교회 오빠 같아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보는 듯한. 박찬대 원내대표님 밀린 거 아시죠? 예, 이제 노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교육위원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재선이거든요. 재선인데, 지금껏 국회의원을 딸랑 두 번 하면서, 먼 곳을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해요. 아,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믿고 봐요, 믿고 봐. 자, 믿고 보는 교육의 박성준! 우리 수석님 모시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공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내 수석이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내일은 릴레이 발언하지 않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십자각에서 연설하고 경복궁 돌담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하나 생각이 좀 났어요. 광화문이 바로 이제 빛광자, 되라자. 예전에 이 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하면서 광화문을 만들었고 또 조선의 정치 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임금의 선정이 세상에 비출비출하라고 하는 광화문의 뜻이 있는 것처럼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설계를 군신공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궁정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폐해가 바로 외척이 바로일 때, 그리고 내시들의 정치가 판을 칠 때, 그리고 세 번째, 궁정 안에서 주술정치가 판을 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도전은 군신공치를 꿈꿨던 겁니다. 기획을 했던 건데, 정도전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2025년 윤석열 정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박근혜 당시에 십상시가 있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의 칠상시가 있고 김건희 주변에 주술정치, 무속정치가 발을 치고 있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이 그냥 윤석열이 아니라 그 뒤에는 김건희의 외척이 바로 하면서 김건희 세력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주물럭거린다고 하는 것이 정신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아픔이 다가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김건희죠. 김건희를 위해서 영구집권을 꿈꿨고 결국은 김건희의 나라를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의 실체다. 우리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환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환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윤석열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의 모습이 환상이 깨졌고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나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윤석열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이제는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실체 중 하나가 이게 더 들어왔어요. 저는 성장하면서 근면성실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늘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표본 모델이고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처먹고 늦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직원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습니까? 싹수가 누렸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윤석열이 술 먹고 늦게 나오고 업무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먼저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과 비상비험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길을 꺾은 자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처먹고 늦게 나오면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여말선초 조선을 개국했던 신진사대부가 고려가 끝나고 새로운 창업국가를 만들듯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결기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171명이 전사가 돼서 이 내란 세력들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 여러분. 박성준! 그 길에 우리 민간의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뒤에 누가 있죠? 검찰이 김건희 옆에 조아리면서 그 수사 봐주고 그 전행을 일삼는 것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건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일날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반드시 김건희 수사해야 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재갈공명 박성준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오윤덕도 대한민국에! 저희 교육위원회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늘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단식하시다가 김준혁 의원님이신데요. 오늘 꼭 나와서 아주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다 하셨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수장이죠. 교육위원회 수장인 김영호 위원장님은 바로 다음번에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특별 게스트, 오늘 김준혁 의원님이 못 나오신 땜빵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제가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연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지난번에 저희 행동 모임에서 정말 명연설을 해주신 늘 듣지만 늘 새로운 정동영 의원님을 모시고 정동영! 김준혁 대타로 나온 정동영.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박찬대 대표랑 박성준 수석이랑 원내대표 훌륭한 지도부를 두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불란하게 이 차가운 밤중에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간절함이 오늘 아마 마지막 평의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의에서 결론이 났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내일 선거날짜를 잡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이 화두가 지금 12월, 1월, 2월 올겨울 이 시대의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서 태어난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땅에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그 위에 서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독일 기본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창설했습니다. 1조 헌법, 인간의 존엄은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히틀러 파시즘을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서 헌재를 만들었고, 87년 우리는 독일 헌재를 본떠서 80년 광주의 피와 87년 6월 항쟁의 희생의 바탕 위에 영구히 군사 쿠데타의 망령을 추방하고자 등장한 것이 헌재입니다. 이 헌재의 9명 재판관이 오늘 아마도 마지막 평이었을 여기서, 저는 30년 이상 재판관 하면서 법과 양심으로 아마도 15,000건 이상의 판결문을 썼던 이 법관들이 아무리 펜대를 구부리고 굽혀도 거꾸로 잡아도 탄핵 기각의 법리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만장일치 탄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아픈 역사는 늘 타락한 엘리트가 나라를 망치고 나라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망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늘 힘없고 가난한 백성이 일어선 그런 역사였습니다. 조선을 팔아넘긴 것이 부패한 엘리트였고 무능한 군주였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것이 무지막지한 권력자와 타락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떨쳐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 힘없는 백성들이었고, 민주공화국을 구하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이 광장에 나온 나라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 힘없고 평범한, 그러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량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국민 만세를 한번 합창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만세! 만세! 민주공화국 회복 만세! 만세! 응원봉 시민 만세! 만세! 민주화성 만세! 만세! 문정복이 만세! 감사합니다. 연설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정신을 깨우는, 우리 정도경 의원님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교육위의 지주, 대들보,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교육스럽게 생겼죠? 교육스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생겼습니까? 네. 정말 국회의원답지 않게 평범한
시민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늘 함께 따뜻한 공동체로 윤석열 정부와 싸워주시는 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광화문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준다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MZ세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집회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촛불 집회였죠. 네, 촛불. 네, 촛불 집회를 시작할 때 저도 늘 시민과 함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 MZ 세대들이 사실 그 자리에 많이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또 공부하고 취업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여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나날이 이 횡포가 심해지고 또 우리 야당 탄압하면서 점점 우리 민중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도 사실 MZ세대들이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이기적이구나 라는 저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12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그날 밤에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했던 20년 동안의 촛불 집회가 하루아침에 응원봉으로 바뀌면서 여기 계신 MZ세대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저는 우리 청년 MZ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MZ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설계할 텐데요.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제거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죠? 윤석열의 내란 세력 잔당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선 의원들과 윤석열 일가 측근 비리 백서를 디자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서가 아니라 윤석열 일가와 측근들이 2년 반 동안 공모하고 진행해온 범죄 의혹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자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100가지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하나하나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범죄 의혹이 100가지가 넘게 나온다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놀라운 것이 그 범죄 100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처벌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당국,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 대통령 부부의 모든 범죄를 은폐했든지 비호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호한 거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 이 윤석열 부부 측근들의 의혹이 100가지가 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범죄자가 누구인지, 수사당국이 누구인지 분류가 제대로 안 돼요. 범죄자가 수사당국 같고 수사당국이 범죄자 같아요. 윤석열 패밀리의 그 카르텔이 매우 심각하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뿌리 뽑다. 이런 제안을 드린데 맞습니까? 민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장당의 그 부정과 비리를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사건과 계엄령에 함몰되어 있지만 윤석열 부부의
측근들의 비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옳습니다. 검찰들은 오래된 사건을 캐비넷에 두고 국면 전환을 할 때 하나하나 끝낸다는 사실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실 갔더니 사무실에 큰 캐비넷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측근과 그 가족의 범죄 사실을 민주당의 캐비넷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하나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영호. 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논문, 대통령실 리모델링, 뭐 PCL 사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죄를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우리 국회의원 모든 전 당원들 똘똘 뭉쳐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박찬대.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만고만한 교육위원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국민들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위원회 얼굴들을 다시 한번 꼭꼭 새기시도록 함께 인사하면서 이 대장정에 저 오늘 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네, 그래서 교육위가 우리 어린이들 이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진짜 고만고만하죠? 네. 자, 오늘 교육의 릴레이 발언이 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